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모두 합해서 5,000원이십니다. 좀 어색하지 않나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높임 표현입니다. 자, 높임 표현에는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이 있는데요.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말이 어색한 이유는 부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지 그 첫 번째 주체 높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높임 표현 공부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은 크게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내용이에요. 주체 높임, 자, 높임법, 일반적인 높임법의 개념이 뭐고, 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주체 높임은 어떻게 실현하는지, 자, 그리고 간접 높임법은 뭐고, 앞존법, 가존법은 무엇인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높임법이란 무엇이냐? 말하는 이가, 화자가 언어 내용을 전달할 때 듣는 이와 문장에 등장하는 주체 및 객체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 방법을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높임법, 뭐 다른 말로 경어법, 겸양법, 공대법, 대우법, 존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특히나 경어법 같은 경우, 자, 문학작품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경어체를 사용하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때 경어체, 높임법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자, 높임법은요, 크게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문장의 주체를 높여주는 거예요. 주어를 높이는 거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여주고요.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를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주체 높임법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자, 서술의 주체를 높여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실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화멀어미 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주격조사 깨서를 쓰는 방법이고요. 자, 일반적인 주격조사 이가가 있는데요. 이가 대신에 깨서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여줍니다. 자, 세 번째,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반 동사 대신에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먹다, 자다, 있다, 아프다, 죽다 대신에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자, 이러한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높임은 객체 높임에도 있는데요. 객체 높임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어휘는 정해져 있어요. 자, 배여 모드, 배다 뵙다, 여쭈다 여쭙다, 모시다 드리다. 자, 이런 것들은 객체에서 사용하고요. 나머지 특수한 어휘들은 다 주체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어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간접 높임법, 앞존법, 가존법이 무엇일까요? 자, 간접 높임입니다. 주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분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 자, 여기에서 자, 일단 우리가 문법 요소를 한번 찾아볼게요. 문법 요소를 찾아보니까 높임에 해당하는 문법 요소는 깨서가 있고요. 의시가 붙었죠. 자, 깨서와 의시를 사용해서 분명히 주체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자, 이거는 자, 지금 있으시다인데 고민이 있으시다예요. 고민이. 자, 이게 주어입니다. 근데 이 고민은 선생님의 고민이죠.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높일 대상은 선생님이죠. 근데 그 선생님의 고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높임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접 높임을 찾는 방법은 서술어의 주어를, 직접적인 주어를 먼저 찾고요. 그 주어가 높임의 대상과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앞존법이 있고요.
가존법이 있는데요. 자, 둘 다 이젠 듣는 이를 고려해야 한 높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뭐 상대 높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주어를 높이는데 듣는 이를 고려하여 뚜렷한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높이지 않는 표현 방법이 압존법. 이 압자가 누를 압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존법, 가짜가 거짓 가짜인데요. 자, 그러니까 높이지 않아도 되는데 높여주는 거죠. 듣는 이를 고려하여 높일 필요가 전혀 없는 주체를 특별히 높이는 표현 방법, 가존법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나가 있고요. 자, 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있어요. 자, 나와 할머니가 대화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할머니, 아버지가 왔어요. 자, 아버지는 분명히 나한테는 높임의 대상이지만 할머니한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압존법이라고 해요. 하지만 압존법은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허용해주는 어떤 그런 높임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아버지께서 오셨어요도 괜찮아요. 자, 높임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아버지가 왔어요. 이것도 높임 표현으로 괜찮은 거예요. 왜? 압존법이 실행됐으니까요. 자, 가존법은 할머니의 입장에서 이젠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를 대신 높여주는 거죠. 뭐 그럴 때 이제 가존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예문에서는 손자에게 얘야, 어머니는 어디 가셨니? 자, 어머니를 높여줬죠. 자, 손자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를 고려해서 높여준 거예요. 자, 가존법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선생님은 귀가 밝으시다. 아버지께서는 퇴근하시고 바로 집으로 가셨다. 자, 이 문장들에는요, 높임법이 지금 적용되었죠. 자, 깨서 모시고 셨습니다. 님, 의시, 깨서, 시, 셨. 자, 요런 표현들의 높임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배운 주체 높임만 찾아보면, 자, 깨서가 눈에 보이죠? 깨서 있고요. 자, 가셨습니다는 가다의 가, 습니다. 주체 높임과 관련되는 거는 선어말어미 시죠. 자, 습니다 같은 경우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듣는 이를 높여주는 상대 높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이제 주체 높임이기 때문에 깨서하고 시가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굴까요? 어머니죠.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와 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시고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특수한 어휘죠. 왜 그러냐면 모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젠 모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 지금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문장에서 목적어죠. 자,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는 객체 높임이고요. 깨서하고 시는 주체 높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습니다는 상대 높임이 됩니다. 선생님은 귀가 밝으시다. 의시를 사용했죠. 의시 사용했으니까 주체 높임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 밝으시다의 주어는 귀가죠. 귀가 밝으시다죠. 근데 그 귀는 선생님의 귀죠. 자, 그래서 이것은 간접 높임이 됩니다. 주체 높임법 중 간접 높임이 돼요. 자, 아버지께서는 퇴근하시고 바로 집으로 가셨다. 여기서 또 시가 있죠. 자, 주체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직접 높이고 있죠. 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올해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자, 여기에도 높임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조금 어색한 표현들이 있죠. 예, 잘못된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계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직접 높임의 상황이 아니라
간접 높임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일반 동사 있다, 있다에 의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오래. 자, 분명히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죠. 자, 그래서 주격투사 깨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을, 선생님을 높이지는 않았죠, 지금.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 라고 해야지 제대로 된 높임법이죠.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자, 여기에 시가 있는데요. 자, 지금 주어를 찾아보면 커피가 나왔다. 이 커피가 주어가 됩니다. 하지만 커피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자, 그 커피를 주문하신 손님은 분명히 높였습니다. 여기서 시로 높였고요. 그 다음에 뭐 손님은 주어도 되지만 이젠 듣는 이도 되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 씁니다도 같이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높임 표현 중에서 주체 높임법을 공부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객체 높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잘 익히셨나요? 자, 오늘 배운 주체 높임법. 자, 물론 높임법이 뭐 주체 높임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 속에서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모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각각 해당하는 그 높임 표현이 제대로 됐는지는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잘못된 높임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 문법 공부 열심히 해서 자, 제대로 된 어떤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